마한은 한반도 남서부에 존재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한반도와 요동반도를 의미하는 고대 한반도 전역에 존재한 해상 네트워크 나라입니다. 사학은 역사의 한 시점에 멈추어선 화석을 묘사하는 학문이 아니라 화석의 전후를 관통하는 시간이 만든 흔적을 추론하는 학문이자 화석을 남긴 그 당시 인류가 가진 철학과 문화를 탐구하여 미래의 지표로 삼는 학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고대 한반도 인류사를 서술하는 데 있어 바이블로 통용되는 서준의 진수가 AD 280년경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 기록이 아래 인용 내용처럼 AD 280년경 고대 한반도 상황과 BC 194년경 고조선 준왕의 한반도 이주와 관련된 기록에 우리 국호와 민족의 명칭에 사용되는 나라의 이름 한이 최초로 명시된 기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또한 동의전 이전의 기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진수가 어디까지 탐방하고 기록했다고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당시 서진의 지도를 보면 요동지역 고구려와 만주지역 부여 등에 대한 정보는 그래도 갔다 온 사람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바다 건너 고대 한반도 정보는 진수의 말처럼 교역을 위해 왕래한 사람으로부터 전해 듣고 AD 280년경 고대 한반도 상황을 기록한 사서라는 사실도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특히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음루, 애, 한, 외인으로 구분된 동의전 기록에서 AD 280년경 대방 이남에 있었고 동서가 바다로 경계된 한 땅의 크기가 방 4,000리, 일리가 0.4km이므로 총 길이가 1600km인 네모난 땅이라고 기록된 부분은 보다 과학적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가 그 당시 배가 주요 교통수단이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한반도 해안선을 따라 항해했었던 기록에 근거하여 기하학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방 4,000리라는 기록을 산출하지 않았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장 최근의 과학적 수단인 구글 어스 경로 측정 방식을 이용하여 방 4,000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산출하여 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청천강과 함흥 이남의 네모난 땅 방의 둘레가 1643km 약 4,100리,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면 방의 둘레가 1873km 약 4681리에 해당하는 땅이 AD 280년경 진수가 기록한 동의전에 명시된 한의 영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전에 의거하여 한반도 고대사를 논하는 것이 진실이면 이 기록도 진실이므로 동의전이 집필된 시기에 해당하는 AD 280년경 한반도 고대사의 서술에 있어 한의 영역을 지금처럼 한강 이남 방 1222km 약 3055리, 해안선 기준 1395km, 심지어는 충청도 이남 방 1153km 약 2880리, 해안선 기준 1263km로 서술하는 현재의 논조는 마땅히 재검토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또한 진수가 기록한 아래 고조선 준왕의 한반도 이주 기록 등을 살펴보면 주는 위만과 싸웠으나 감당하지 못했다. 좌우 측근과 궁인들 후한서 수천을 거느리고 바다로 달아나 한 땅에 거처하며 스스로 한왕이라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준왕의 한반도 이주 시기는 대략 BC 194년경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진안의 성립 배경이 되는 진나라 사람들이 진나라 사역을 피해 마한으로 이주했다는 진수의 아래 기록과 진나라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면 진안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늙은 노인이 후세에 전하여 말하길 옛날 진의 사역을 피하여 온 망명인들이 한국에 왔는데 마한이 그 동쪽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BC 211년에서 207년 동안 존재한 진나라가 진시황 때 장성을 확장하는 노역을 일으킨 사실이 있으므로 종합하면 적어도 BC 200년 이전부터 진수가 동의전을 집필한 시기인 AD 280년까지는 최소한 청천검과 함흥 이남의 땅, 방사천리가 대부분 한의 땅, 한지, 즉 원래 마한 땅이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수의 기록 중 딱 AD 280년경 당시 고대 한반도 상황을 묘사한 부분만 떼어내어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마한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한반도 남부의 찌그러진 땅에 따닥따닥 뭉쳐있는 후사만을 한반도 고대사의 기원, 한의 땅, 한지의 근원으로 화석화하여 기록하고 가르치며 후세에 전하고 있는 현재의 풍조가 과연 지혜로운 것인지 한 번은 돌아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 우리의 근간에 해당하는 단군 사만 시대 및 그 이전의 시대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이자 미래 한국의 지표, 즉 과거 한의 영역이자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미래 한의 영역을 의미하는 상형문자 나라 이름 한의 뿌리를 찾는 일과 나라 이름 한과 나라 이름 한이 사용된 마한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도 이 두 낱말이 기록된 AD 280년경 서진의 사학자 진수가 집필한 삼국지 위서 동의전으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뿌리인 한과 한지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인 진수의 동의전을 인용하고 오직 한국에서만 BC 천년경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라고 보는 고인돌에 대한 강단 사학의 주장을 100% 인용한다면 우리는 최소한 BC 천년 전후 보시는 영상처럼 세계 50%에 해당하는 거성 유적 고인돌이라는 식별 가능한 기록을 한반도와 유동반도, 만주 등이 포함된 영역에 남기며 동일 문화권을 형성한 문명인들이 이 지역에 살았는데 그 문명인들이 BC 200년경 중국 대륙과 중앙아시아 및 몽골 지역에서 확장한 대륙 세력에 밀려 일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분열하여 부여, 고구려, 동옥저, 음루, 애 등으로 나누어져 살고 그 밖의 지역인 청천 강과 함흥선 이남, 방사천리, 한지에는 나머지 사람들이 살았으며 그 한지의 사람들이 이주민을 받아들인 결과 AD 280년경에는 후사만을 형성하여 살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강단 사학의 주장에 근거하더라도 최소 BC 천년경부터 고인돌을 매개로 동일 문화권을 형성한 사람들이 이후 역사의 과정에서 많은 분열과 변화를 일으켰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이 우리의 뿌리이며 그 중심 세력, 즉 이주민을 수용한 세력은 진수의 기록처럼 요서와 만주 및 요동이 아닌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으로 하여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뿌리 한과 그 모태인 마한의 실체적 진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사의 진행 과정에 일어난 보다 세밀한 변화는 BC 85년경 한나라 때 쓰여진 사마천의 사계에서 시작하여 AD 280년경 서진이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 AD 400년경 중국 남북조 시대 남조 송나라 범협이 쓴 후한서 동의열전, AD 500년경 영호 덕문이 쓴 주서열전 백제전, AD 800년대 최치원이 쓴 외교문서 상태사시 중장, AD 1145년 김부식이 쓴 삼국사기 및 AD 1200년대 후반에 쓰여진 일련의 삼국유사 등 강단 사학이 인정하는 기록에서 추론하여야 하겠지만 이들 기록이
기원 이전의 시대에 대하여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지혜의 눈을 열고 이들 기록과 우리에게 전해진 신화와 전설 및 고고학적 성과 등에 존재하는 공통 분모를 찾고 이로부터 신화와 전설 및 유물과 유적에 축약된 시간의 실타래를 풀어 우리의 뿌리를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구와 고인돌의 전설, BC 2333년으로 시대를 특정할 수 있는 단군 사만시대의 개천, 그 이전 환웅의 신시 개천과 환인시대를 유추할 수 있는 신화와 전설, 환웅의 신시가 실존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곰 모양의 땅 우아량에서 발견된 BC 3500년경 여신상과 곰토기 등의 유물,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벼농사 사실을 증명해주는 BC 13,000년 전 청주 소롤의 벽시, 지금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BC 7,000년 전 네덜란드 통나무 배에 크게 뒤지지 않는 BC 6,000년 전 창녕 비봉리 통나무 배와 노, 선사시대, 석기시대 고인돌 유적, 청동기 유적 및 초기 철기시대 유물이 동일 시공간에 존재하는 인류 진화사의 종합박물관 춘천 중도 유적 및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선사 유적은 물론 세계에서 유일하게 거석, 채도, 빗살무늬, 세석기라는 신석기 4대 문화가 공존했던 땅이 고대 한반도였다는 사실과 북한 회령, 오동, 단군 사만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BC 3000년 전 홍 유물 및 이와 연관되어 새롭게 밝혀진 종자 연구에 있어 세계 1인자로 알려진 니콜라이 바빌로프의 비밀 노트에 적힌 홍의 기원이 한반도였다는 기록과 미국이 전 세계 홍 종자 중 50% 이상에 해당하는 3,379종의 홍 종자를 한반도에서 수집한 후 보고서에 전 세계 대부분 홍의 기원은 한반도라고 하였다는 내용 등도 참고하고 AD 660년 전쟁의 승자인 나당의 역사 왜곡과 조선시대 4대 분서 경유에서 조금은 더 자유로웠을 땅에서 태어난 평북 선천 출신 개헌수가 AD 1911년 고대로부터 비전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등을 엮어 만든 환단고기에 언급된 기록도 우리 모두가 가슴을 열고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다면 고대 한반도에는 AD 280년 쓰여진 삼국지 위서 동의전의 기록에 근거하여 그 성립 과정이 추론 가능한 후사만을 한반도의 기원으로 화석화해 서술할 수 없는 무언가의 웅장한 자연사와 무언가의 거대한 인류사가 존재했을 것이라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처럼 눈에 보이는 다양한 유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웅의 신시에서 펼쳐진 공, 명, 병, 형, 선악 등 인간사 360여 가지를 조화시키는 지혜나 세계적인 역사학자 도인비가 21세기 세계의 사상이 되기를 소망하는 홍익인간의 철학도 아닌 고작 단군 사만시대 진안 땅에 있었던 고조선 8조 금법과 유사한 십계명을 자신들이 선조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하늘 형상이 있는 시나이산에서 얻었다는 전설을 믿으며 지금도 시나이산을 성소로 생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뿌리를 굳건히 하여 오늘날 세계의 중심 사상인 기독교의 모태가 되도록 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 창세 신화와 유사한 거성 문명기 문명 코드를 가지고 BC 3000년경 창조된 번개의 신 제우스가 나오는 그리스 신화를 승계하여 BC 1100년에서 400년경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신전을 도시 작은 땅에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승화시키며 환지중의 해상 네트워크 시대 그리스 시대를 연 그리스 민족은 마냥 부러워하면서 보시는 영상과 같이 2차원 평면에 3차원 건축물인 신전을 세운 그리스 민족과는 달리 3차원 공간에 3차원 건축물인 고인돌을
4차원 시공간에 펼쳐 세워 고대 한반도에 존재하는 신들을 기념하는 신전을 전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규모로 수천 년에 거쳐 건설하면서 교통이 제한된 지구 환경에서도 콩종자의 세계 전파 과정과 같이 홍익인간이라는 고결한 철학을 지구촌에 실천한 우리 선조들이 조선술과 해양술이 발달한 시기인 BC 2333년에서 200년경 이전까지 그리스처럼 정복과 지배를 동반한 환지중의 그리스 제국과는 다른 공존과 공영의 개념인 환항의 해상 네트워크 연맹 단군 3만 시대를 열었던 추론 가능한 역사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한 우리 선조들이 천재를 지내는 용도로도 사용했다는 제 눈앞에 보이는 몇 개의 집채만한 고인돌 신전은 그리스 신전처럼 웅장하지 않다며 거들떠보지 않고 고대 한반도 전역에 수만 개의 집채만한 고인돌로 세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전은 제 눈에 다 보이지 않는다 하여 믿지 않으며 그나마 타국의 사관이 전해드린 것을 기록하여 조금은 부정확할 수 있는 기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도 모자라 스스로를 지나치게 왜소하게 평가하는 일에는 애써 노력하면서 사마천도 그랬고 진수도 그랬고 김부식도 그랬고 일현도 그랬고 심지어 이명도도 그랬듯이 어떤 형태로든 고기를 가벼이 여긴 사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따져보아 취사 선택하면 될 일을 무조건 배척하면서 맹인이 문고리 찾듯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 뿌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나 아니면 다 찾았다는 듯이 나몰라라 하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전해진 기록이 없거나 있더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에서 신화와 전설의 시대에 해당하는 한반도 고대사에 대한 가장 완벽한 정답을 제시하는 것은 그 누군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를 여행하면서 현장감 있는 그 당시 역사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하기 전까지는 부질없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사서의 기록과 앞서 부연한 많은 토론 자료들을 종합하여 시공간의 연상 기능을 가진 미적분이라는 수학적 분석법을 통해 역사의 편린을 재구성해서라도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창세신화와 고고학적 성과 및 진수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만 제대로 해석해도 주체와 객체를 쉽게 구분하여 간단하게 우리 뿌리의 중심, 근원을 추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사 교육을 통해 배우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실체라는 것이 고조선이라는 지나치게 모호한 주체에서 시작하여 유만하게 망한 후 한반도에 이주한 준왕의 나라 고조선에서 파생된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주체가 지워진 한반도 땅에 이주하는 형태로 진입한 후 그 셋이 끊임없이 서로 죽이는 전쟁만 하다 최종적으로 신라가 통일했다는 줄거리로 발전한 나라의 후손들이 바로 우리이고 이게 우리 뿌리의 본질이다라는 식으로 지나치게 왜곡되고 편협되게 기술한 나머지 마치 한반도에는 그 어떤 문명의 주체도 역사 이래로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귀결시킨 현재의 모순을 극복하여 제 뿌리도 모르는 중국 애들이 동북 공정을 한다고 설치면서 한반도를 지들 소국처럼 취급하는 오만한 행태와 제 뿌리도 모르는 일본 애들이 위선스러운 태도로 아랫사람 대하듯 한반도를 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가 우리 후대에까지 이어져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등불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고대 한반도에는 명확한 문명의 주체 한인이 존재했다. 진수가 쓴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의하면 적어도 BC 194년 이전부터 우리가 사는 한반도를 한의 땅, 한지라 불렀음을 알 수 있는데 적어도 이 시기부터 638년 완성된 중국의 정사 주서열전 백제전 기록
백제는 선조들이 마한의 속국으로 있었다. 부여의 별종이다. 및 지난 영상 오지 가문에 기록된 백제국 마한 황제 둘째 임성태자가 AD 611년 일본으로 건너왔다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D 600년까지 해양 네트워크 연맹 체계를 가진 마한이라는 분명한 문명의 주체가 한지 한반도에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마천의 4기 주선전, 삼국지 위서 동의전 및 후한서 동의열전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의 40여세 세손인 준왕은 위만에게 쫓기어 수천의 무리와 더불어 바다를 건너 BC 194년경 한지에 기거하며 또는 마한의 일부 소국을 격파하여 스스로 한 왕이라 칭하였으나 왕계를 오래 승계하지 못하고 멸망했고 이후 마한이 연맹체계인 진왕제도를 다시 복원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기록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일반적으로 30년을 한 세대로 추산하므로 기자의 40세손 준왕이란 기록에 근거하여 환산하면 적어도 1200년을 거슬러 올라간 BC 1400년경에 기자라는 인물이 단군 사만시대 진안 땅 인근 바레만에 접한 본 모양의 땅에 고조선을 개국하였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기자의 주선과 일연히 삼국유사에 BC 2333년경 개천했다고 언급한 단군의 나라 조선은 분명히 다른 나라라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지으며 잠상, 누에를 쳐서 면포를 만들 줄 안다는 내용으로 당시 한지의 풍속을 기록한 삼국지 위서 동의전, 후한서 동의열전 등 중국의 사서 내용을 종합하고 동의전에 언급된 청천강과 함흥 이남, 방 사천리, 한지에서 발굴된 고고학적 성과들을 접목하면 기자의 고조선이 시작되었던 BC 1400년경부터 BC 194년 준왕이 마한으로 이주한 시기까지 단군의 전설이 존재하는 강화들을 포함한 한지에는 고조선과 다른 문명의 실체가 분명하게 존재했다는 것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가정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AD 280년경 진수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조에 기록한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배운 역사의 대부분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대방군은 황해도에 있었다고 주장하여 BC 108년 한무제가 위만을 정벌하고 설치한 한사군의 위치를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고 더 연구하지 않은 이병도처럼 게으른 학자들이 만든 병폐가 아무 비판 없이 전승된 결과 진수가 동의전에 언급한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었다는 기록이 왜곡되어 보시는 영상처럼 한지가 황해도 이남에 있었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병도 같은 게으른 학자의 이 같은 주장이 그동안 우리의 뿌리를 찾는 데 있어 많은 장애가 되어 왔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혼란의 출발점인 진수의 동의전 기록을 게으름을 피지 않는 과학자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이병도처럼 게으른 학자가 만들어 놓은 오류를 나름으로 바로잡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방 황해도설은 진수의 동의전을 비역사적이고 비과학적으로 해석한 게으른 학자의 잠꼬대와 같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진수는 동의전에 대방 남쪽 방사천리가 한지라 했고 방사천리에 해당하는 영역이 청천강과 함흥 이남의 땅에 해당된다고 앞서 구글어스 경로 측정을 통해 증명한 바 있으므로 청천강보다 한참 남쪽에 있는 또는 방사천리 안에 있는 황해도에 대방이 있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진수가 자기 주장의 근거인 방사천리라는 기록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둘째, 황해도 위에 있는 평안남도 평양, 랑랑구역 무덤들에서 해방 이전과 이후 많은 양의 직물이 출토되었는데
누에천, 실크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다는 고고학적 성과에 근거할 때 평안남도 평양에서 발굴된 유물의 문화적 특징이 진수가 동의전에 마한의 문화적 특징으로 기록한 잠상 누에 치는 것을 하여 면포를 만들 줄 안다와 유사하므로 청천강 이남 방사천리를 한지로 본 진수의 동의전 기록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므로 대방이 평안남도 남쪽 황해도에 있었다는 것은 게으른 사학자나 할 수 있는 주장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연나라 위만이 고조선 준왕에게 뺏고 한무제가 위만에게 뺏은 땅이 요소와 바레만 이북 곰모양의 땅 요소와 요소 서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는 사실은 여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 BC 108년 한사군, 낙랑군, 현도군, 진봉군, 인봉군을 설치한 한나라는 AD 8년에서 23년경 왕망에게 망하여 신나라가 되었다가 다시 왕망을 몰아내고 후한나라로 AD 220년까지 존속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한편 AD 121년경에는 고구려 태조대왕이 한사군의 옛 지역이었던 현토성과 요동 공격에 마한의 군사를 동원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이 있는 만큼 한사군이 설치된 옛 고조선 지역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상황을 진수가 동의전 한조에 공성광이 둔유한 이남의 황무지를 분할하여 대방군으로 만들고 공손모, 장창 등을 파견하여 한의 유민을 모아 군대를 일으켜 한과 애를 정벌하자 옛 백성들이 차츰 돌아오고 그 뒤 애와 한은 드디어 대방에 복속되었다고 서술하여 그 당시 동북아시아 주변 정세와 한나라와 한과 애 사이 역학관계 및 외교관계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진수가 동의전 한조의 건한 연간 이전에 해당하는 시기 동북아시아 상황에 대하여 전한 때는 접경지 한의 소국들이 낙랑국에 소속되어 철마다 조활하였지만 후한의 환제, 영제 말기에는 한과 애가 강성하여 곤현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니 곤현의 많은 백성들이 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넷째, 오히려 한과 애가 강성했던 이 시기 한지가 AD 280년경 청천강 이남의 방사천리보다 훨씬 넓은 지역, 즉 옛 고조선 요소 인근까지 그 세력이 미쳤다는 것을 진수의 기록에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민족의 뿌리를 구성하는 3대 종족인 애와 맥, 한에 대하여 한국학중앙연구원이 편집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의거하면 애와 맥을 갈라보는 견해에서는 애족은 요동과 요소에 걸쳐 있었고 맥족은 그 서쪽에 분포하고 있다가 고조선 말기에 서로 합쳐진 것이라고 보며, 애맥을 단일 종족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애맥은 고조선의 한 구성 부분을 이루었던 종족으로 고조선의 중심 세력이었다고 본다고 정의하고 있고, 단군 신화에는 하늘과 태양을 숭배하는 한민족으로 추정되는 천신족이 보험을 토템으로 하는 맥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애족을 평정하고 복속시키는 사실을 설화로서 전해주는 신화로 남아있다고 여겨지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을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애는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를 지낸다는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섯째, 상기한 사실에 근거할 때 진수의 동의전 기록을 한과 애가 강성할 때 한의 영역이 요서 인근 요동까지 확장되어 애와 함께 낙랑군에 대항하였다고 해석한 네 번째 추론이 신빙성을 갖기 때문이며, 여섯째, 이 추론이 요동반도에서 발원한 고구려에 대하여 최치원이 상태사시 중장에서 언급한 마한 즉 고구려, 즉 고구려는 마한에서 기원했다는 기록과 AD 121년 고구려 태조대왕이 마한의 병사를 동원하여 현토성과 요동 지역을 공격했다는 김부식의 삼국사기 기록에 의해 정확히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진수는 동의전 한조에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조회가 사용한 연호,
경초 연간에 명제가 몰래 대방태수 유원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파견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두 군을 평정하였다. 그리고 여러 한국의 신지에게는 읍군의 인수를 더해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읍장의 벼슬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록에 대하여 그 당시 각국의 영역 변화를 살펴보면 보시는 영상처럼 위나라가 아래만을 건너 당시 한지였던 요동반도의 마한 고구려를 공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뒤의 상황에 대하여 삼국사기에는 마한 백제 고이양 제임기인 AD 246년 위나라 광구검이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궁중과 연합해 고구려를 공격하자 좌장 진충을 보내 낙랑의 변방을 기습해 주민을 잡아왔다. 그러나 낙랑의 유무가 분노해 마한 백제를 공격하려 하자 주민들을 돌려보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두 사건의 시간적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AD 280년 진수가 동의전을 집필하면서 한과 보통 애맥으로 분류되기도 하는 고구려를 분리하여 기술하였으므로 한지가 대방 이남에 있다고 표현한 것은 틀리지 않으나, 대방 이남 방사천리 한지 안에 포함되는 황해도에 낙랑군이든 대방군이 있었다는 이병도의 주장이나, 더 나아가 이를 근거로 한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나라의 후손인지 한의 후손인지 스스로 따져보아 올바른 진실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는 역사 이래로 변변한 문명의 주체가 없었고, 이병도의 주장처럼 황해도 이남 한반도 남부에 쪼그라진 소국들이 변변한 구심점도 없이 마한, 진안, 변진으로 살다가 만주와 요서, 요동 및 중국 등지에서 문명인들이 유입되어 겨우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라는 나라를 만들며 문명화가 되었는데, 이들 나라가 허구한 날 비튀기는 전쟁만 했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우리 역사의 서술 행태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중심, 뿌리를 찾기 위해 AD 280년경 진수가 한반도 동남부에 존재했다고 한 지난 12개국의 성립 과정을 밝혀 우리가 이 같은 논조를 배척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지 동의전, 후한서 동의열전,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기록을 종합하면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진안은 BC 200년경 진나라 노역을 피해온 진나라 및 연나라 사람들이 마한의 도움을 받아 기존 마한 도적 세력과 연합하여 육촌을 구성한 후 박혁거세를 웅립하여 BC 57년 서라벌이라는 소국을 건국하였고, 이후 석탈의 세력이 합류하고 AD 69년 엣 번한 땅이었던 산동성에서 후한에 쫓기어 망명한 김할지가 합류하여 발전한 마한 소연맹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AD 69년 김할지 세력의 합류 후 200년이 흐른 AD 280년경 진수가 동의전을 쓸 당시 상황에는 진수의 동의전 기록처럼 진안은 처음에는 6국이었는데 점점 나뉘어져 12개국이 되었다 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마한이 강대하여 그 종족들이 함께 왕을 세워 진왕으로 삼아 목지국의 도읍을 삼아서 전체 사만 지역의 왕으로 군립하였는데, 사만의 모든 국왕의 선대는 모두 마한 출신 사람이다라고 기록한 후한서 동의열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동의전이 쓰여진 AD 280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것처럼 삼국체계의 핵심 중 하나인 신라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앞서 확인했던 동의전 기록처럼 한, 애, 맥이 역사의 주체였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이 한반도 역사의 주체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D 299년경 기림 이사금이라는 진안 소연맹의 장이 소연맹의 명칭을 신라로 개칭하였으나 AD 500년 신라 소연맹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AD 514년에서 540년 재임한 모즉지 마리간이라고도 불린 거풍왕이 왕권을 강화하여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전 또는 AD 346년 백제 근초궁왕 마한병합 및 AD 501년에서 523년 재임한 백제 문영왕 마한 세력 격퇴 및 왕권 강화 전 또는 AD 371년에서 384년 재임한 고구려 소수림 왕이 율령 반포 등 중앙 집권 체계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진수의 불법에 따르면 한지에 있었던 마한 소연맹, 백제, 신라, 가야 사이에 소국들이 이합 집산과 소연맹 사이의 다툼이 있었고 한지 밖 애맥을 통합한 소연맹 고구려가 한진의 소연맹과 다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왜곡된 우리 역사를 가장 오래된 사서인 진수의 동회전에 근거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서술 방식이라 생각해 봅니다. 즉, 전쟁의 승자인 나당이 기록한 승자의 역사, 한반도에 이주한 이주민이 주도한 신라 중심의 왜곡된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명의 실질적 주체이자 한국과중앙연구원의 분리법에 의거하면 애맥에 비해 그동안 우리 역사의 중심에서 소외된 천신족, 즉 한반도의 주인 한인, 한족, 즉 우리 뿌리의 근원을 되살리고 한반도 역사 서술의 중심을 영멸하는 나라가 아닌 마치 고대 한반도가 세계의 지각판이 만나 형성된 것처럼 한, 맥, 애가 수천 년간 융합과 분화를 반복하며 이루어진 삼위일체의 역사라는 서술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뿌리를 찾기 위한 접경이며 먼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의 역사 왜곡으로부터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뿌리를 보존하는 가장 지혜로운 수단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AD 280년 기준 시점에 진안의 남쪽에는 변진 12개국이 있었다는 진수의 동의전 기록에 언급된 변진 12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경상남도 지역이자 과거 가야 지역으로 알려진 이 지역은 앞 영상 구지가에서 언급하였듯이 한반도 남부 지역의 철기 문명이 전래된 시기에 해당하는 BC 200년 전후, 즉 단군 삼한시대 진안 땅이었던 고조선 준왕이 마한에 이주한 BC 194년과 비슷한 시기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이주한 세력이 정착한 곳이기도 합니다. 구지가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세력을 추정하면 보시는 영상처럼 고조선의 왼쪽 지역에 있었던 흉노 세력, 즉 단군의 모국이자 뒷극의 유목부족이었던 흉노, 자연왕의 세력에 있었던 부족이 한나라와 선비족의 세력 확정을 피해 같은 계열 부족인 고조선 준왕과 함께 마한으로 이주한 후 구지가에 나오는 마한 황천의 도움을 받아 마한 도착 세력 가락국 구추장과 연합하여 초기 오가야 소연맹을 결성한 것으로 추정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AD 42년에는 단군 삼한시대 번안 땅이었던 중국 산동성에서 후한에 쫓기어 마한 소연맹 가야 지역으로 망명한 후 구지가를 개작하여 육가야 시대를 연 금관가야, 김수로 세력이 공존하며 살던 땅이 되었습니다. 진안의 이름이 오늘에 전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서진 등 중국 세력과 교역하며 자신이 출신지 변안, 진안을 뒤섞어 사용한 것이 동의전 등의 변진으로 기록된 배경으로 추정되며 이를 참고하여 쓴 삼국사기 등을 통해 우리에게는 변진, 변안 또는 오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알려진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김수로 세력이 이주한 후 240년이 지난 시점인 AD 280년 진수가 위서 동의전을 집필할 시기 이 지역에는 더 많은 분화가 이루어졌을 것이므로 이 지역에
변진 12개국이 있었다고 기록한 당시 시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한, 한지, 한반도에 이주한 이주민들이 서진 등 중국과 교역하며 자신의 출신지를 강조하여 사용한 것이 중국 사서에 기록되어 오늘에 전해진 또 다른 사례가 대동강 유역에서 존재한 것으로 알려져 이병도 등이 한사군의 한반도 존재설의 배경으로 악용한 최씨 낙랑국이라고 부르는 낙랑국입니다. 특이한 사실은 낙랑국이 존재한 곳에서 발견된 유물이 7마리 용이 조각된 칼과 단군의 모후구, 곰 모양의 땅에 살았다는 맥족이 토템으로 삼은 곰 장식 유물과 3마리 곰이 장식된 벼루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한사군의 하나인 낙랑군에 대하여는 진수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 애에 기록하기를 연나라 사람인 위만이 있어 상투를 들고 이조옷을 입고 돌아와 왕 노릇을 하였다. 한 무제가 조선을 벌하여 멸하니 나누어 그 땅에 사군을 두었다. 중략. 스스로 단단 대산령 서쪽은 낙랑에 속하였다고 언급하고 있고 강단 사학에서 도외시하는 판단국이 북부역이 기록에 의하면 낙랑 지역에 살던 채숭이 바레만을 건너 이주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바레만 인근 곰 모양의 땅에 있는 낙랑 지역에서 채숭이 바레만을 건너 이주하여 대동강 유역에 살던 기존 마한 세력과 연합하여 마한 연맹 소국 낙랑국을 세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AD 280년 진수가 동의전을 기록할 때는 대방 이남 방사천리가 한지라 표현한 것을 그로부터 120년이 경과한 AD 400년 범협이 후한서 동의열전에 마한 북쪽에 낙랑이 있다고 기록했다는 차이만 있을 뿐 범협도 동서를 바다로 경계하는 전체 땅 크기가 방 4천리인 곳에 후 사만이 있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오히려 AD 400년 경에도 후 사만의 영역, 즉 한의 영역이 진수가 동의전을 쓸 당시와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또한 진수는 대방이라 기록하고 범협이 낙랑이라고 기록한 이유를 살펴보면 요소와 요소 서쪽 곰 모양의 땅에 있었던 대방군 또는 한사군의 하나였던 낙랑군이 두 기록 사이에 존재하는 120년의 시간 사이인 AD 300년 초 선비족 오용시와 고구려 미천왕에 의해 괴멸 수준의 큰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사서에 반영한 결과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범협이 자신이 태어나기 360년 전인 AD 37년 고구려에게 병합된 것으로 알려진 바다 건너 소국이자 자신이 말한 방사천리 한지에 속하는 황해도에 360년 전 있다 사라진 낙랑국이 곧 한사군의 낙랑군이라고 판단하고 기록에 남겼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인과 환웅, 단군의 전설이 존재하는 한지, 즉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 살았던 고대 문명의 실체를 요약하면 BC 200년 이전 한지, 고대 한반도 땅 마한에 살았던 사람들은 최소한 신석기 4대 문화인 버석문화, 채도문화, 빗살무늬 문화, 세석기 문화를 모두 창조 또는 향유하면서 BC 13,000년 전 청주 소로리에서부터 전승된 벼농사와 BC 3,000년 전 북한 해령에서부터 전승된 홍을 심는 등 농사를 지었으며 BC 6,000년 전 창녕에서 발견된 통나무 배를 발전시켜 강과 바다를 통해 교류와 교역을 하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 발전시키고 연맹 내 각 소국이 행정, 외교, 국방 등에 있어 독립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며 각 소국이 모여 연맹의 장, 진왕을 선출하고 진왕의 소재지, 목지국을 두는 등 독특한 연맹 체계를 창조 발전시켰으며 전 세계 공의 50% 이상의 종자가 한반도에서 기원했다고 밝혀졌고
북한 회령에서 BC 3000년 전 홍재배를 증명하는 유물이 발견된 바 있으므로 그 당시 한지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최소한 BC 3000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기원한 홍들을 전 세계에 퍼뜨렸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토인비가 21세기 사상이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홍익 인간의 철학을 전 세계에 전개하였을 것이고, 강단사학의 논리에 따르더라도 최소한 BC 1000년 전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 종류의 거성 유적, 고인돌과 피라미드를 세계 50% 이상이 될 만큼 엄청난 규모로 한반도와 요동반도, 만주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에 기가 막히게 짧은 시간 동안 번개처럼 만들어 제천 오식도 행하였으며, 중국 고지리지 산해경 및 동의전 등의 잠상, 누에를 치는 일을 하여 면포를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비단옷도 스스로 만들어 입을 정도의 양잠과 면직 기술도 가졌으며, AD 280년경 진수가 듣기에 소와 말도 기를 만큼 발전한 문명을 일군 주체, 동의전에 기록된 한지에 살았던 사람, 광개토대왕 비문에도 언급된 한인, 즉 우리들의 선조들이 BC 200년 이전부터 수천 년간 실질적인 한반도의 주인으로 살아왔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마음씨 착한 사람, 한인, 즉 홍익인간의 삶이 일상인 오늘날 한국인의 종특과 크게 다르지 않는 우리의 선조들이 BC 200년 전후부터 갖가지 이유로 피난온 사람들에게 한지 이곳저곳에 살 땅을 나누어주고 포용하며 함께 살게 되었는데, AD 280년경 진수가 삼국지 위서 동의전을 쓸 때쯤에는 중국인 진수가 보는 시각에서 청천강과 함흥 이남 바다로 동서의 경계가 형성된 방사천리, 총 거리 1600km의 네모난 땅에 마한, 진안, 변진이라는 새로운 체계를 이루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뿌리는 후한서 동의열전, 백제도 그중 한 나라다와 이들 모든 국왕의 선제는 모두 마한 출신의 사람이다 라는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결국 고대 한반도에 가장 오랜 시간 존재했던 문명의 주체는 이주 세력인 진안, 변진 또는 백제, 신라 등의 집권 세력이 아니라 이들을 포용한 한인, 마한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체계는 AD 400년경 범엽이 쓴 후한서 동의 열전에 근거하면 방사천리가 한의 영역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AD 400년까지는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체계가 한반도에 존재한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청천강과 함흥선을 기준으로 북쪽에는 애맥의 고구려가, 남쪽에는 한의 후사만 체계가 마한을 중심으로 존재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 존재했던 한인들이 이룬 문명의 흔적에 대하여 몇몇 학자들이 최근 세계 5대 문명의 하나라며, 북한에서는 대동강 문명, 남한에서는 한강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인들이 남긴 선사 유적이 한반도와 요동반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견되고 있는 점에 미루어 굳이 문명의 이름을 짓는다면 강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들이 바다를 통해 모여 이룬 문명이고, 그 후손인 오늘날 한국인들도 각각으로는 독립적인 특성을 보이지만 위기에는 모든 강물이 바다에 모이듯 하나로 뭉쳐 국난을 극복하는 특성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보인 바 있으므로, 이러한 한인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반도 문명 또는 상형문자 한의 의미를 살려 한문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한 세계 5대 문명 발상지에 한문명이 포함되는 날이 보다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면, 한편으로 지금처럼 우리의 국력을 키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우리 뿌리의 실체를 올바로 알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우리는 고대 한인들이 우리 창세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전승한 천지인이 조화 세상을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 그동안 브리튜브가 제시한 형이상학적인 해석과 상형 문자의 기원과 관련된 해석이 크게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번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영상처럼 곰 모양의 땅, 즉 오늘날 요소와 하북성 및 내몽골 자치주에 살았던 사람, 유목인들이 남긴 우아량 및 낭랑곡과 관련된 유물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실제 곰 토템을 의미하는 곰과 관련된 유물을 남겼으며 학문적으로도 이들이 우리 신화처럼 오늘날 한민족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맥족으로 인간 세상에 구현되어 신화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실존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과 융합하여 새로운 신시 문명을 창조한 주체이자 한인, 하느님, 반가 사유형상 한반도 천인이 찾아이며 한반도에서 북상한 농경 인류 환웅의 부족들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오늘날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이르기까지 하늘, 하느님을 숭배하는 문화와 유물을 남겼으며 학문적으로도 이들이 우리 신화처럼 오늘날 한민족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한족 또는 천신족으로 인간 세상에서 구현되어 신화시대부터 현재까지 역사에 실존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지난 영상에서 한반도와 유동반도에 걸쳐 존재하는 형이상학적인 존재인 호랑이, 기린 등에 탄 백두산 천인의 형상으로부터 상형문자 말마를 차용하여 마한이라고 불렀다는 가정과 반가 사유 형상의 천인이 존재하는 땅에 사는 사람, 고대 한반도인 즉 한인이 실제적으로 우리 민족의 주체였다는 가정과 우리 국호에 사용되는 나라 이름 한의 어원족 뿌리가 조선 말기가 아닌 단군 삼한 시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가정이 진수의 동의전 한조 기록에 의해 최소한 BC 200년 이전부터 실존했다는 사실과 우리 창세 신화처럼 현실 세계에서 한, 애, 맥의 종족이 융합과 분화를 반복하며 발전한 과정이 다른 한편으로 우리 역사의 실체적 뿌리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인용하였던 진수의 삼국지 위서 동의전 중 한과 관련된 기록 및 범협의 후한서 동의열전 한에 대한 기록 내용을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겁고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